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먼저 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북에는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전북 모든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어제 낮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장맛비는 오늘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내장산 54mm를 비롯해 정읍 42, 고창 심원 25mm 등입니다. 그제부터 내린 200mm 안팎의 비까지 더하면 사흘 동안 전북 대부분 지역의 강우량이 200mm를 넘습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원과 정읍, 순창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 사이에 1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도내 대학병원들이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그동안 전문의 부족과 인기과 쏠림 현상, 응급수술 과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이 같은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내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전주시설공단이 방역과 주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장 안팎을 소독하고 있고 경기장을 찾는 관중을 위해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출차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전라도가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어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농생명, 바이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31가지 세부 실천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자체들이 방사능 피폭 방지 사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동맹은 제대로 된 피폭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한 곳에 300억 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비 피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전주입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겼고 도로에 큼지막하게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상가단지 앞 주차장과 도로가 흙빛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도로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빗물이 제 허벅지까지 차올랐는데요. 뒤에 주차된 차량들도 반쯤 잠긴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사는 지가 한 55년 됐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비닐봉지가 둥둥 떠다니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매장 안에도 물이 들어차는 걸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동안 문을 열기 힘들 것 같다며 푸념합니다. 고객님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오전 8시 전후부터 2시간가량 100mm의 장대비가 쏟아진 전주 시내. 하수까지 역류하면서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고 도로에 생긴 물웅덩이에 차량이 빠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 과정에 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앞에 지나가던 차들이 밀려오니까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면서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경찰들이 최소한 도와서 교통 지도를 해서 통제라도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면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폭 2m, 깊이 4m가량의 싱크홀이 생겨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현재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관이 노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삭아가지고 토사 압력으로다가 짜그라진 거예요. 짜그라지고 비가 오면은 이제 같이 물하고 나가면서 토사가 유출되는 거예요. 전주 도심을 흐르는 전주천과 삼천. 금방이라도 범람할 듯 불어난 황토빛 물길이 파도 치듯 무서운 기세로 흐릅니다. 천변 산책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리 아래 도로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장사 밑에서 장사도 하고 사람이 저리 건너가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한 3시간, 안 4시간 쏟아붓더니 이렇게 물이 차버렸어요. 전주시는 어제 폭우에 경사면 9곳이 유실되고 건물 2채와 일부도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순식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주택을 덮쳤고 군산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이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완산칠봉 아랫마을을 덮쳤습니다. 거센 물살에 커다란 철제 계단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동네 뒷산에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토사는 이 대문을 부수고 주택 담장을 무너뜨린 뒤 집 안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에는 무릎 높이까지 토사가 쌓였습니다. 급박했던 순간 겨우 몸만 피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저기 뭐 피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양쪽으로 줄이 피했는데 양반은 주위로 올라가고 나는 이거 나무까지 매달고 간신히 있었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 사다리가 와서 나 쳤을 거예요. 정읍에서도 옹벽이 무너져 농가를 덮쳤습니다.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뭔 일을 치려고도 뭔 손이 일이 안 됐대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갑작스레 쏟아진 흙더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니까 한번 차가 밀리니까 그냥 올라타는 거지. 그러면 3분만 빨리 갔으면 내가 죽었고. 겁나죠? 아찔하죠? 내가 용건 끊는 거지 어제. 진짜 내가 살았으니까. 군산에서는 낙뢰로 특고압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룡동 일대 아파트 등 2,7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막 우르릉 하면서 번쩍하면서 한 1, 2분 있다가는 뭐가 쾅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전기가 전부 싹 가버렸어요. 전라북도는 지난 28일부터 내린 비로 도로 등 공공시설 8곳이 유실되고 주택 9곳, 농경지 212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군별로 집계가 마무리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JTB의 사진과 제보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은 재난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폭우 상황, 주희인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에서 장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빗물에 쓸린 흙더미와 나무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승합차는 흙더미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운전자가 간신히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를 돕기 위해 다가섭니다. 전주시 효자동 3가 콩쥐팥지로에도 쉴 새 없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할인 매장이 몰려있는 주차장에서는 차량 바퀴가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물바다를 이루면서 물건을 사러 상가로 가는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주시 중화산동 2가 사거리에서는 역류한 황토물이 위로 솟구칩니다. 지나가는 차량들의 바퀴가 물에 잠기면서 자칫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 도로도 물에 잠겨 차량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천천히 운행합니다. 서곡초등학교 앞 사거리 모습도 하천을 방불케 합니다. 가게 앞까지 흙탕물이 들어찼고 도로 한복판엔 쓰레기 봉투가 떠다닙니다. 익산시 서감동의 도로를 지나는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주변이 온통 황토색물로 뒤덮였습니다.
완주군 운주면의 도로를 지나다가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하천의 물이 거센 속도로 흘러갑니다. 일부 구간은 하천물이 도로 위로 범람해 운전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낮 12시쯤 남부시장 앞 전주천은 마치 바다로 착각될 만큼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제보는 JTB 전주방송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은 재난 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 다음 달 5일부터 재개관합니다. 체험관은 어린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블록병 놀이터와 건반 계단 등 3개 체험시설을 추가했다면서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여행 할인 지원 상품을 공모합니다. 국내 여행 상품을 조기에 예약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동방이노베이션이 개발팀 웹 프로그래머를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으로 연봉은 최대 6천만 원입니다. 문의 전화 537국에 4865번입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125번 확진자와 지난 27일에 접촉한 전북도청과 완주군청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택시기사 2명 등 용인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62명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 125번 확진자는 지난 27일 KTX를 타고 전주에 온 뒤 완주군청과 전북도청을 차례로 방문했고 사흘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국회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의 도당위원장 출마에 대해 지역 안팎의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당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마를 철회하고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에 따라 조만간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한 재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북 금융타운 육성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갖춘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중앙투자심사가 하반기에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신설하면 계약상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자산운용 교육과 관련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